오늘은 부동산 세금 얘기를 하고 불인이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단어 듣기만 해도 어때요? 어렵고 머리 아프고 근데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투자를 15년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부동산학을 전공했고 15년을 투자를 실제로 해온 사람도 모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바뀌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몇 개를 갖고 있고 얘는 언제 팔았고 얘는 몇 년을 보유했고 얘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다 뒤엉키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있으면 돼요. 대신 큰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되 세무사 분들이 있겠죠. 그분을 한 분이 아니라 최소 두 분 크로스 체크로 하면서 그 시점에 양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 맞춤으로 찾아본다. 그럼 그때는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 돈이 나갈 거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세금을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죠. 그 상태에서 기본 구조, 로직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세금을 크게 3번 냅니다. 그럼 첫 번째, 살 때. 그리고 샀으면 갖고 있겠죠? 그럼 갖고 있을 때. 그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겠죠? 그럼 팔 때. 이거를 취득. 이거는 보유. 이거는 매도 또는 양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렇게 부동산은 3번의 세금을 내고 이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예요.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럼 여기서 불인이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팔 때 내는 세금은 지금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팔 때 내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안 팔면 양도세는 안 내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아직 시작도 안 한 불인이분들이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돼서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겁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있어요. 첫 번째, 살 때 내는 세금은 무조건 내겠죠.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1%입니다. 1%.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조그만한 걸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얼마죠? 100만 원. 뭐 뒤에 짜잘짜잘한 건 일단은 계산하지 않고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억짜리 살 때 얼마예요? 300만 원. 5억짜리 살 때는 500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디테일한 세금은 내 취득가액에 따라 뭐 지방세 더하고 다 해서 나오지만 어차피 뒤에 짜잘짜잘 숫자고 그렇게 부대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고, 근데 작년부터 현 정부 하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규제예요? 완화예요? 규제죠. 세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규제하고 있어요. 원래는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계속해서 늘어나든 똑같이 1%였어요. 근데 현 정부 정책이 규제를 해서 한 채는 1%인데 두 채는 몇 프로냐? 8%예요. 내가 1억대에 샀어. 그럼 하나 사면은 100만 원대. 근데 하나 더 샀어. 그럼 그때는 얼마 내야 돼요? 취득세로만 800여만 원을 내야 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 사지 말라는 겁니다. 두 채, 세 채 사지 마. 한 채까지는 봐준다. 다주택으로 가지 마. 이게 현 정부 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심리적 허들이 굉장합니다. 8%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물론 이거를 지금 적응해서 이거를 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 채째를 투자하면 그때는 얼마냐? 12%를 내요. 그럼 1억짜리면 1200이에요. 근데 보통 그거보단 더 비싼 걸 많이 사니까 뭐 2억짜리면 2천만 원이 넘어요. 더 엄청난 허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으로 막 늘리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너무 많이 내니까. 극히 드물어. 그 대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8% 냈어요. 그러면 2억짜리를 가정을 하면 얼마죠? 취득세가 1600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벌 것 같아 하면 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뒤에 또 얘네들이 있다. 일단 그건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현재 2021년 11월에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두 채, 세 채 늘리는 투자를 지금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대신 한 채는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규제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말뜻 그대로 규제 지역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대한민국 땅이 지금 규제를 받는 지역과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인이 맞춤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 지역은 서울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지방,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인 곳이 있고 지방에서도 규제인 데가 있지만, 일단 오늘 맞춤형으로는 서울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비규제. 그러면 지금 이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건 규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은 두 채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한 채 1% 됐어. 두 채 사도 또 1%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미 한 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갈아타기를 할 거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비규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취득세 중과를 맞지 않는 1%로 한 건을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뇌구조로 움직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규제하니까 비규제 지역이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오른다. 정리하면 살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이거는 1%다. 근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두 채, 세 채 늘리면 8%, 12%로 팍팍 뛴다. 그래서 한 채까지는 문제 없다. 한 채를 이미 투자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 가서 한 채를 더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딱 불인이 맞춤. 여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 정도만 딱 하고, 취득세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시지가 1억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럼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이제 도토리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거에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늘려도 취득세를 1%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파고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들의 또 본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당장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스탠스로 조사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이해됐죠? 내가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겠어요? 보유를 하는데, 보유할 때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낼까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때 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를 재산세라 그래요. 재산세.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고, 근데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서 종부세, 이게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말이 많아요. 이중과세니 많이 뭐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냈는데 또 내? 그쵸? 그러면 갖고 있는 걸 언제까지 내나요 하면 매년 냅니다. 매년 계속해서 7월, 9월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이제 관건이 얼마나 나오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남에 한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강남 84제곱. 그러면 이 보유세를 1년에 3천 정도 냅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1년에 3천 정도의 보유세가 나간다. 그러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내가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이야. 한 초봉 3천 그렇게 하는?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줘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월급이 다 여기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꿈꾸지만 그거를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3천씩은 나가는 거고,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내년은 또 올라요. 그러면은 만만치 않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 말고 내가 그냥 서울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다. 그냥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러면 얼마 내느냐? 1년에 한 300 나갑니다. 300.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 아파트 하나 그냥 갖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은 거예요. 이 보유세 측면에서. 그 정도로 감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일일이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그 요율이 어떻고 종부세 요율이 어떻고 이거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불인이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작은 걸 살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부동산 세금 공부가 재밌어. 그러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 어떤 요율 산정 방식, 종부세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거를 따로 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공부하는 게 부동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매년 3천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지금 그 밑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거면 전혀 고민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건데, 지금 내가 양도를 안 할 거면 여기서 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세금 공부 끝. 지금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큰 아파트를 매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시작하려는,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불인이 입장에서 취득세, 보유세는 딱 본질을 관통하는 결론은 뭐예요? 이 두 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양도세를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이 1세대라는 건 뭐 같은 말로 뭐 1가구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느낌이 와야 되는데, 세대 가구라는 건 뭐예요? 한 세대 구성원, 한 가구, 내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전입되어 있는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하고 함께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데 한 채를 더 투자해. 그러면 나는 내 명의로는 비록 첫 번째 투자지만 그거는 같은 세대니까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 집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세대 1주택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포에 하나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뭐 목표라고? 그러니까 진짜 저기 목포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세요. 왜냐면 세금은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맞는지, 이미 집이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 더 하면 그거는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다. 그래서 세대 분리, 전입을 따로 옮기는 요 부분까지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나오는 숫자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을 갖고 있으면 이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무슨 혜택이에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말 때 그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양도세로 너가 돈 번 거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구간이 얼마고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만 더 아파져요. 근데 어차피 우리 불일이가 사는 부동산은 어차피 고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2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다. 비과세. 그리고 여기서 보유하고 거주의 개념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규제 지역은 거주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갭 투자는 전세를 주니까 내가 거주한 게 아니죠. 근데 비규제 지역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뭐 부모님이랑 살면서, 아니면 내가 따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 살면서 다른 데 한 건 투자를 해보려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비규제 지역에 2년 보유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그동안 냈던 거, 취득세는 그냥 비용으로 1% 냈고,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 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양도할 때 2년만 채워서 하면 전혀 세금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2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이때는 세금이 많이 냅니다. 1년 이내에 팔면 얼마 낼까요? 70%입니다. 2년 이내면 얼마일까요? 60. 어마어마하죠? 내가 1년 동안 1억이 올랐어.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팔았어.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7천여만 원은 세금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항상 보유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2년은 일단 들고 간다. 근데 만약 그 1, 2년 새에 진짜 엄청난 폭등을 했어. 진짜 초폭등을 했어. 그래서 나는 6, 70% 내도 만족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조금만 몇 개월만 더 기다려서 2년 채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구조다. 그래서 요 개념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가 엄청나게 중과가 돼서 2주택, 3주택을 넘어가면 막 7, 80%를 냅니다. 그러면은 팔 수 있겠어요? 근데 갖고 있으면 또 뭘 내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이 보유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갖고 있어도 많이 내. 하나도 남는 거 하나 없어. 그러면 다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정답. 증여를 꽤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아직 뭐 증여하고 이럴 나이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버티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쨌거나 팔면 이미 날라갔잖아요, 재산이. 근데 이거는 일단 버티면 이거는 나중에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흐름상 내년에 또 뭐 대선이라는 이슈도 있고 좀 전환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계속 버틴다. 요 스탠스로 다주택자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불인이 입장에서는 요 정도. 정리하면 부동산 세금은 세 번의 구조. 취득, 보유, 매도, 양도할 때가 있고 취득할 때 1%. 두 채부터 중과. 근데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그래서 두 건까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 내가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이상 큰 부담이 없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인지만 하고 있자. 양도세, 팔 때 고민하는 거다. 팔 때. 대신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 2년, 비과세, 뭐 보유, 거주 이런 규제, 비규제일 때. 그래서 2년은 일단 갖고 있는다는 투자 전략.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2년간의 앞으로 향후 그 지역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2년 내에 그 지역이 흔들릴 것 같다고 하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다가 그때그때 내가 매도를 하려는 시점에 이제 그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한 세무사분들 한 두 분 정도한테 크로스 체크로 상담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부동산 세금은 큰 실수를 안 해야 되고 큰 실수는 여기서 터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팔기 전에 꼼꼼히 파악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할 때 두려운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 정도로 파악을 해놓으면 내가 세금이 지금 무서워서 당장 한 건, 두 건 하는데 투자를 무서워서 안 하진 않게 된다. 끝.